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최근 30대들이 노후 아파트를 피해 신축으로 가려는 열풍과 함께 가격이 비싼 수도권을 벗어나 전국으로 퍼져간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특히 천안의 경우 분양시장에 화랑기가 왔다며 올해 하반기 미분양이 줄어들면서 완판 뉴스들이 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천안 아파트들의 분양시장이 활성화된 이유가 실수요들이 몰리면서 생기는 대세 상승세인지 아니면 투기 수요 유입에 대한 일시적인 거품인지 같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곳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천안은 동남구와 서북구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름처럼 방위에 따라 동남구는 천안역이 지나는 1호선의 동남부 지역으로, 서북구는 반대로 서북쪽 방향으로 뻗어 있으며 불당동, 백석동, 성성동, 두정동 등 주요 도시들은 대부분 서북구에 속해 있습니다. 그중 제일 나중에 들어온 불당 신도시를 중심으로 천안시청과 종합운동장 및 신도시 상권과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죠. 게다가 천안 아산역 KTX와 1호선 아산역의 더블 역세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KTX로 서울까지 37분 정도로 빠르게 이동도 가능하죠. 천안은 불당 신도시와 여기에 인접하게 조성된 성성지구의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35에서 39세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구와 세대수가 모두 늘어나고 있는 젊은 도시이며 이 인구들은 주로 아산에서 유입되는 중이네요. 반대로 천안과 아산이 같이 이용하는 핵심 자족시설인 디스플레이와 자동차 경기불황으로 자족시설이 새롭게 개발되는 동탄이나 고덕신도시 방면으로 인구가 많이 유출되고 있고요. 초창기에는 많은 공급으로 인해 아파트 가격 역시 2015년부터 전체적인 하락세를 보였고 2017년 2월에는 선정기준 4가지에 모두 해당되며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미분양이 줄어들면 물론 서북구 방면은 기존 아파트 가격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천안시의 미분양 감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체적으로 줄어든 게 아니라 한성 필하우스 에듀타운 1단지의 미분양만이 해소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7월에 야심차게 분양을 시작했다가 대량의 미분양이 생겨나자 8월에는 3천만 원이 넘었던 계약금을 1천만 원으로 급히 낮추는 방법을 쓰는데요. 결국 이 방법은 효과를 발휘해 8, 9월에는 미분양의 절반이 팔리고 11월에는 완판이 될 정도였죠. 하지만 계약자의 70% 이상이 외지인으로 저렴한 초기 투자금을 이용해 프리미엄을 노린 분양권 투기가 몰린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나머지 370여 세대의 미분양과 210여 세대의 악성 미분양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미분양이 많은 만큼 청약 경쟁률 역시 저조한 편이었는데요. 앞에서 말한 한성 필하우스 에듀타운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겨우 0.4대 1. 그럼에도 나중에 완판되었다고 P가 500 이내로 소폭 형성되어 있는데요. 다음 달 분양한 포레나 천안 두정 역시 0.7대 1이라는 청약 경쟁률을 보이며 마이너스 2천만 원의 프리미엄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결국 신축으로 지어지더라도 불당 및 성성에서 벗어난 지역들은 미분양과 함께 마이너스 P만 남는 상황이죠. 아파트 현황을 살펴보실까요? 앞에서 말했듯 올해 천안 거래량의 대부분인 약 70%가 서북구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중에 30, 40대의 젊은 층이 거래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죠. 특히 10월에서 11월에 급증한 불당동의 거래량은 서북구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최근 신불당의 신축 단지마다 가격이 날뛰고 있는 건 역시 많은 투기 수요들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따라서 서북구와 동남구는 물론 신불당과 구불당의 괴리까지도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축 아파트들은 대부분 보합이거나 조금씩 떨어지는 반면 초역세권도 아닌 불당 신도시 방면만이 유일하게 폭등하고 있는 거죠. 단지 신도시 프리미엄 때문일까요? 아니나 다를까 올해 5월 스타 강사 빠땡이 천안에서 무료 강연을 하면서 다량의 투기 수요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러니 작년처럼 또다시 담합해서 가격을 높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실제 1년 가까이 거래가 안 되다가 올해 하반기 들어서 갑자기 1억 5천에서 2억 5천 가량의 폭등한 가격으로 거래되었고 그것도 모자라 호가로 1억을 더 붙여서 매물이 나와 있는 점을 보면 알 수 있죠.
몇 개 단지를 살펴보면 불당동 파크 푸르지오 2단지 전용 100제곱미터의 경우 작년 7월 4억 7천대에서 올해 5월에는 6억 3천까지 급등한 뒤 11월에는 7억 2천 거래까지 나옵니다. 현재 매물은 이보다 더 높은 가격인 7억 8천으로 나와 있고요. 같은 평형 GULCT 푸르지오 1단지 4블럭의 경우 작년 2월 4억 8천만원 정도에서 거래되었는데요. 전세가 11월에는 4억을 넘어가면서 8천 정도의 갭으로 투기가 가능했죠. 여기에 올해 8월 매매가가 6억 3,800만원, 11월에는 7억 3천대까지 올라갔으며 매물은 8억에서 8억 5천까지 내놓은 상황인데요. 호가까지 계산하면 3억이 넘는 돈을 벌겠다는 심사죠. 천안 불당 GLCT 푸르지오는 작년 6월 5억 거래 이후 올해 10월 6억 3,500으로 급등한 뒤 최근에는 6억 9천까지 거래가 나오고 있으며 매물은 한술 더 떠서 8억 안팎으로 1억가량 올려서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격 매수가 붙더라도 실거래가보다 소폭씩 상승한 매물들이 나오며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특별한 호재도 없이 무슨 실거래가보다 1억이나 높게 내놓을까요? 이렇게 거래되는 경우는 이전에 말했듯이 스타 강사들의 단지 찍어주기와 이에 연결된 공인중개사들의 선동 그리고 단지 내 주민들의 담합이 겹치면서 생겨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 어느 나이대가 가장 많이 거래했나요? 부동산 시장에 처음 유입되면서 많은 지식을 갖추지 못한 30대 수요들이 스타 강사나 공인중개사들의 말만 믿고 아니면 가격이 계속 오르니 조급한 마음으로 내 집 마련 또는 시세 차익을 생각하고 거래를 한 것이라 안타까운 마음이 들 따름인 거죠. 성성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성동 시티자이, 천안 레이크타운 푸르지오, 천안 레이크타운 2차 푸르지오의 가격이 8천에서 1억 3천가량 올랐는데요. 거래량이 한창 늘어나며 수요가 몰리던 시기에는 오히려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다가 거래도 거의 없었던 지난 3개월 동안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면 다 같이 담합해서 호가를 높여 매물을 내놓으면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상승세가 나타난 것으로 오인한 사람들의 거래로 거품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1호선 초역세권 단지들도 간혹 상승이 보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보합인 상태인데요. 한성 3차 필하우스나 이안더 센트럴, 쌍용역, 코오롱, 하늘채 등은 어느 정도 상승했으나 그 외 대부분의 단지들은 보합이거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불당 신도시나 성성동이 아니면 역세권이더라도 대부분 보합 또는 하락 중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비역세권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이 대부분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결국 신도시에 인프라와 동시에 들어오는 신축이 아니면 메리트가 없었다는 뜻이며 이 신도시들 역시 대세 상승이라고 보기보다 스타 강사 및 언론 호도와 인근 부동산들의 말에 낚인 30대 수요들로 인해 올랐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런 30대 수요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개발 호재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사실 천안은 새로운 교통 호재는 크게 없기에 주로 삼성 디스플레이 호재를 앞세우고 있는데요. 지난 10월에 삼성이 아산 탕정 디스플레이 생산 라인에 13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호도가 심각했죠. 여기에서 고용 창출 효과로 일자리가 8만 개나 나온다고 하며 이를 소화하려면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기에 신물당 성성동까지 낙수 효과가 퍼지면서 가격이 오른 것이라고 부동산 업계에서 이야기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이해관계가 얽힌 부동산 업계의 입장일 뿐 막상 아산탕정 디스플레이의 충원 인력은 사실상 600여 명이고 장기 근무하는 하청업체나 인근 자영업자들을 합하더라도 일자리 8만 개는 터무니없는 숫자죠. 이 고용 창출 효과는 건설 단계에 들어가는 단기적인 일자리까지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 8만 개가 나온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인근의 8만 명이 장기 주거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보다 훨씬 적은 사람들이 다 불당 신도시나 천안 쪽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은 아산 인근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수요가 몰려들면서 추후 황금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 실수요 또는 투기 수요들은 나중에 수요 부족을 몸으로 겪으며 후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기 근무하려는 사무직이나 관리직이 아니면 35에서 40평을 구매할 가능성은 더더욱 낮고요. 결론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불당 신도시 및 성성지구는 최대로 측정한 고용 창출 효과
그리고 이를 이용해 스타 강사들이 찍어주면서 이에 속은 외지인 투기 수요들이 늘어난 것이고, 반대로 현지에서는 공인중개사와 주민들이 담합하여 배짱으로 높은 호가를 부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 외 대부분의 지역들은 미분양과 가격 하락에 고통을 겪고 있고요. 이렇게 호재라고 말한 부풀린 고용 창출 효과로 사람들을 유도했을 뿐, 이런 언론 플레이로 시세 교란을 하는 호도기사들이 통하는 걸 보면 천안의 호도과자가 왜 유명한지 이제 알겠네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풀려진 호재, 스타 강사의 찍어주기 신공, 부동산과 아파트 입주민들의 담합과 시세 교란, 기레기들의 화려한 호도과자, 아니 호도기사들이 합쳐지면서 호가대로 몇 달 만에 몇 억씩 쑥쑥 오르고 몇 건의 거래가 되니, 이런 현상이 언제까지나 지속될 줄 알고 다시 호가를 비정상적으로 올리는 불당 신도시로 인해 지금까지는 완벽한 거품 폭탄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미분양을 처리하기 위한 계약금 조정 등 얄팍한 수법으로 투기 수요들을 유도하였지만 결국 프리미엄이 거의 붙지 않는 상황이라 이 역시 오래 갈 수가 없고요. 이렇게 줏대도 없이 이들 말에 넘어가 천안 아파트를 산 전환 투기꾼들의 경우 결국 매물이 팔리지 않아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이지만, 반대로 이런 호도 분위기에 휩쓸려서 덜컥 사버린 실수요의 경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인 거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 라이트하우스 구독자분들께서는 점점 더 거세지는 언론 및 업자들의 권모술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무릇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건 당신의 행복이 아닌 당신의 손해를 이용해 본인들만이 이익 보면서 행복해지려는 것일 뿐, 그러니 이런 추세에 넘어가 가장 거품이 많이 끼고 있는 지금 시기에 매수하여 하우스 푸어로 평생 고생하는 일이 없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